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 미국 주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장 투자 힌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가월부 첫 출연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새벽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상당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콜옵션을 사두라고 매수를 추천한 빅테크 두 곳이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자, 오늘 그 기업 중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챗GPT로 맞습니다. 네네, 아주 날개 단 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강세입니다. 그럼 사업 내용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부터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한마디로 뭐 생성 AI, GPT 효과가 아직 충분히 발현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일부에서는 지난주에도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마존에서도 그 AI 관련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존 주가가 그날 목요일인가 그래서 주가가 한 4% 넘게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 주말에는 또 애플도 AI 관련되는 그 GPT 관련되는 스타트업을 스스로 만든다 이런 얘기 나와서,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먼저 나갔던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주춤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AI 포텐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때문에 시장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고, 시장이 확장되면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먼저 갔기 때문에 우위를 계속 점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가는 건 챗GPT-4, 그렇죠? 4가 3월 14일 날 발표되고 1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AI 데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코파일럿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MS365 그 코파일럿이 가장 큰 관심이 최근에 된 거죠. 이 16일 발표되는 그날인가 아마 그날 하면 4% 이상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고, 그 주가에서는 내려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아마존이건 우리건 간에 이 그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뉴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자기네의 그 소프트 오피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엑셀도 있고 뭐 맞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 워드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사람 간에 회의할 때 하는 팀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걸 모두 다 적용시킨다는 게 이제 코파일럿이거든요. 코파일럿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망하는 사람들은 코파일럿 부조종사 그런 뜻인데, 네. 비행에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주조종사 있고 부조종사 있잖아요. 부조종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또 뭐 없으면 또 혼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없던 사람이 확실한, 우리나라 따르면 부사수 같은 거 서포트해주는 RA가 확실한 게 붙은 거죠. 그런 걸 본다면 인간의 삶을 좀 생산성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오피스잖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장착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코파일럿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 코파일럿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어떤 디테일한 가격이라든지 일정 같은 게 아직은 안 나왔는데 수개월에 나올 거기 때문에 수개월에 그것이 확인이 될 때 주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은 어텐션 됐고 주가는 올라만화 했고, 그것이 챗GPT로 형성되는 선점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클라우드하고 자체적인 클라우드 오피스의 점유율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오른 것은 타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투자 매력들을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사업부 중에서 지금 클라우드적인 거, 그리고 생성형 AI 말씀을 주셨고요. 오피스, 코파일럿 출시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클라우드 또 검색 광고 쪽은 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클라우드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자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광고가 있는데, 광고 자체는 우리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한 6%, 과거 높을 때 10%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광고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광고가 붙기 시작하면은 이 6%가 이 마켓의 성장률이 20%, 30% 성장하던 것이 40%, 50% 성장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올해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아마도 빨라야 하면 9월 달 분기, 그러니까 가을 또는 겨울 분기 됐을 때, 또는 내년 됐을 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게 뭐 광고가 됐던, 하다못해 클라우드는 뚜렷하지만 얘네들의 오피스, 그렇죠?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보수적으로 그런 게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 확대되는데 얘네만 더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서 좋은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광고 말씀드렸는데 광고는 또 광고가 스스로 다른 그 사업의 비즈니스에 플러스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로 인한 임팩트는 만약에 5%라는 우리 매출 비중이 20% 더 성장한다 해서 1%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가적인 걸 하면은 보통적으로 한 2%, 3%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 그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포인트에서 이렇게 다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실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비용이에요. 투자를 많이 했겠죠. 인프라 엄청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비용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은 사업의 성장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반면에 또 비용을 또 좀 적게 쓰면은 이렇게 그 지금 당장의 마진은 좋지만 이 마진이 한 40% 나오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만 비용을 더하면은 뭐 39.5가 나오면은 40% 나오더니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살 때 PER 배수로 접근할 때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죠. 마진도 40%고 챗GPT 다 좋은데 투자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돼? 비용은 좀 먼저 들어가? 그러면 좀 기다려야 돼? 이런 관점에서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오피스 사업이 확대되는데 그 시기는 언제라고요? 지금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6개월, 12개월 걸쳐 나타난다. 비용이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서 오히려 올 하반기나 연말 정도 돼서 마진율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동시에 감안하셔야 되고 광고 측면에서는 마켓에서 우리 매출의 비중은 비록 작지만은 부생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2배, 3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로 상당한 이제 투자가 집행된 만큼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요. 언뜻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 주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이 40%대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문별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가격 인상이 가장 중요해요. 과거에도 가격 인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작년 1월 달인가 가격했는데 뭐 부문적으로는 한 10%, 20% 됐고 전체로 따지면은 한 2, 3%의 형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올 연말쯤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에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가져가느냐는 건데 우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중에서 얼마만큼 AI를 도입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포캐스트는 한 반 정도가 이 AI를 소프트웨어를 이제 결합한다는 거죠. 그럼 성장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것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GPU 기반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CPU가 있고 GPU가 있잖아요. 네. 이 AI는 CPU보다는 GPU를 더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이 증가되면은 전체적 매출이 증가되는 효과가 부생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비록 그 아까 말씀드린 앞전에 아마존이 마켓셔가 40%고 클라우드에서 네. 이 애주어를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 정도이니까 마켓셔가 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얼마만큼 또 강력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예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한 것 자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있어요. 최근에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것이.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에 도입하는 비율이 한 50%고 GPU 탑재량이 늘어나면은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될 것을 맞고 그러면 시장에 대한 포캐스트도 최소한 올라가는데 작년도 올해 얘네들 기준은 2, 4분기인데 그것이 작년 4, 4분기거든요. 4, 4분기 기준으로 해서의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률은 그때부터 사실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치는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에서 5%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분기점이 지난 4, 4분기였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뚜렷하다. 근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OP 마진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OP 마진을 보는 게 아니고 오피스 자체의 가입자 추정치라든지 사업부 매출 성장률이 2%, 5%더 올라간다는 측면에서의 관심을 가진다면은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춘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부문별로의 디테일한 거를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클라우드 시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로벌 그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까 1위 사업자가 AWS, 그렇죠. 아마존 웹 서비스, 네. 뭐 점유율이 40%에 40%. 달한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요. 제가 또 최근에 보니까 이 실 사용량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채택률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격차를 좁히고 있다라는 네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그 검색
높으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산업 전망치도 그렇고 올해 작년 말에 예측했던 거하고 지금 3월 말에 예측 나올 거하고 6월 말에 나오는 각종 산업에서 나오는 전망치가 최소한 보수 잡아도 한 2, 3%포인트, 많게 되면 5%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 거의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 플로우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빙 얘기 잠깐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 광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빙 검색 있잖아요. 빙이 한국말로 좀 검색이 나쁘면 뭐 BS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빙의 그 마켓 점유율이 3%밖에 안 된다 하는데 3, 4% 1%포인트만 높여도 표면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얘 매출이 한 50% 이상 올라가요. 근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잠재력을 사실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예측이 앞으로 계속 3개월에 높아진다. 이것이 가장 큰 거고 3, 4분기니까 올해 지금 3월달 실적 나오는 5월 하반기 때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붙을 것인데 매출단의 성장률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12월에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체 인원의 뭐 5%를 감원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사업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25일 다음 주 화요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또 목표 주가 어떤가인데요. 자,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거는 매출단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 같고 영업이익은 베이스가 작년에 낮아서 올해는 한 40% 정도 늘어날 것은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AI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버 쪽에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용단에 약간의 그 변동 요인이 있지만은 비용단은 그다지 많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그 표면적인 비용단 가지고는 큰 이슈가 삼을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인프라 구축 비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회사의 비전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아주 표면적으로는 싼 건 아니죠. 미국의 평균이 한 18배 정도, 17배 되는데 우리 회사의 평균 PER이 32배니까 그걸 감안한다면은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 받는데 한 30배 후반에서 40배, 30배 중반까지는 갈 수 있고 올해 실적보다는 2024년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목표 주가는 낮게 잡은 사람들이 한 300불 초중반이고 높게 잡으신 분들은 400불을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200 몇십 불인데 400불 가까이의 그 중장기적인 흐름은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PER은 30배 중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가이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에 대한 다양한 또 이야기 풀어주신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